하루 이틀 늦게 접수해도 이제 취득세 납부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엄청나게 아까 제가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가산세가 따라붙습니다. 가산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뉘거든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 가산세는 두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등기를 접수했는데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 안 했어요. 그냥 법무사에게 나 지금 당장 취득세 없으니까 우선 접수부터 해주세요, 등기. 그리고 제가 뭐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아니면 한 일주일 후에 빨리 취득세 만들어서 그때 납부할게요 라고 해서 먼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고 등기부터 접수했다. 그러면은 지방세법 20조 4항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라고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신고를 불성실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산세가 어느 정도 부과되냐면 지방세법 5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과세표준액을 과세표준, 뭐 예를 들어서 매매대금이 1억 원이다.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고 등기를 접수해서 등기가 완료됐다. 그러면 100분의 20입니다. 10분의 2를 가산세로 맞기 때문에 이게 작은 뭐 이렇게 1, 2억짜리 뭐 부동산이라 이런 건 크게 뭐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몇십억짜리 거래를 한다던가 뭐 강남의 아파트 뭐 20억, 30억짜리를 거래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10분의 2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붙는 거고, 가산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로 따라 붙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바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이미 100분의 1을 이제 10분의 2, 20%를 이제 받는 거고, 매일 납부할 때까지 또 매일 이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또 따라 붙어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지방세법 55조 제1항에 나오는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취득세 금액의 100분의 75%에 달할 때까지 한도가 그거예요. 75%예요. 자기가 뭐 취득세 100만 원을 내야 된다면 75만 원까지 매일 그 대통령이 정하는 이자율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계속 따라붙어요. 즉 취득세 납부하지 않고 저기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고 끝난 다음에 한 2, 3년 지나잖아요. 그럼 신고불성실 가산세 이미 취득세액에 20% 따라 이제 이미 붙었죠. 그리고 75%에 달할 때까지 매일 납부불성실 따라 붙죠. 그러면은 맥시멈까지 가면은 내가 취득세 100만 원 내야 되는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95%까지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원래 1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195만 원을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취득세를 1억을 내야 되면 1억 9,500만 원, 9,500만 원을 더 따라 붙을 수 있어요. 맥시멈이. 그렇기 때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 지방세, 취득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잔금일날 등기를 접수하는 것이 통상적인 이제 업무 절차이기 때문에 등기 접수하기 전에 꼭 구청에서 취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게 법무사에게 취득세를 지급하셔야 된다. 이제 대신 이제 대납해달라고. 괜히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내 나중에 알아서 낼게, 우선 등기부터 접수해, 이렇게 하셨다가는 이런 엄청난 가산세 부과의 위험이, 저희 법무사들도 취득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이게 한번 사고가 나면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잔금일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닌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걸 연부취득이라고 하거든요. 연부취득이라는 용어를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연부취득이 뭐냐? 지방세법 10조에 보면은 10조 제1항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에 가액으로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부분인데,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 금액으로 한다 해서 계약 보증금까지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이 이래요. 분명 무슨 말인지를 언뜻 보면 못 알아들어요. 저희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해설해 주세요, 빨리. 네. 그러면은 이제 연부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도 항상 그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방세법 6조의 20호 보면은 연부란 매매 계약서상 연부 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서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더 어려워. 네, 즉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계약일, 보통 계약일 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게 통례니까 계약일,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하고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일 때, 2년 미만일 때는 아니고 2년 이상일 때를 연부취득이라고 하는데, 보통 2년 이상 걸쳐 있는 경우에는 보통 계약금, 뭐 제1차 중도금 지급일, 2차 중도금 지급일, 뭐 3차 중도금 지급일, 잔금일, 이런 식으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중도금을 이렇게 쪼개서. 그러면 이제 이게 계약금, 계약일로부터 잔금 납부일까지 2년 이상에 걸렸을 때 과연 잔금 납부일 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될까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연부취득이라는 건
그때그때를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 지방세법 10조랑 보시면은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계약 보증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계약금을 만약에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2년 이상 기간이 걸쳐 있다라고 하면 계약금을 수령한 날 매수인은 그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금을 취득했다고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60일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매일 계속 따라 붙겠죠. 이제 매도인에게 1차 준도금을 지급하면 또 그 1차 준도금을 이제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렇게 계속 이제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 만약에 2년 이상에 걸친 이런 연부 취득의 경우에 잔금일날 한꺼번에 이제 매매대금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하려고 간다. 그러면 이미 계약금, 1차 준도금, 2차 준도금, 3차 준도금 그 날로부터 60일이 이미 지나가지고 그 각각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다 따라붙은 거예요. 잔금일까지.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가산세를 이제 납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 분들께서는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별로 없긴 하지만 종종 또 일반인 분들도 계세요. 매매를 할 때 잔금일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건 대부분은 맞는데 이런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셨다가는 큰 가산세를 부과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계약금 지급일과 그 계약일과 계약금 지급일과 잔금일의 그 텀이 2년 이상인지 아닌지를 이제 좀 살펴보시고 그런 취득세 신고 납부를 언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만약에 법무사한테 의뢰를 하시면 저희 법무사님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니까 아마 상담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약서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실 때 뜻하지 못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취득세와 관련된 내용, 법무사들이 취득세를 좀 중요한 내용은 법무사들이 이런 지방세를 납부하고 이렇게 좀 계산해드리는 일을 해드리고 있다. 이걸 좀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 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매매 잔금일인데 꼭 우리 보고 취득세 먼저 내야 되냐고 막 지금 돈 언제 줘야 돼 하면서 우리 좀 약간 괴롭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잔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취득세가 없으시대요. 등기 먼저 하고 취득세 나중에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큰일 나죠. 사람을 자꾸 이렇게 막 뭐라고 하시죠 우리한테.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법으로 이렇게 다 규정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취득세 먼저 납부해 주시고 이렇게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할 수 있도록 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네. 또 그렇게 해야 가산세를 안 받으시니까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가산세를 피해드리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네, 원리 그렇죠. 원칙대로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네. 권익을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거기까지. 네. 권리를 불출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그렇죠. 위해 네. 방지해드리기 위해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법무사들과 같이 이렇게 좀 진행하실 때는 이런 너무 이렇게 막 우기거나 그러지 말아주시고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알아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정희 법무사님 간만에 나오셨어요. 네. 간만에 나오셔서 저희 둘이 상당히 편했습니다. 네. 제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푹 쉬었고요.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법률 전문가 법무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